영동 북부 지역의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속초의료원이 응급실을 주 4일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문의 3명이 잇따라 이탈했기 때문인데 지역 내 응급환자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의 대기오염 배출량이 충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단체 3곳이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에 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골목 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은행 대출 이자까지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어제 오는 일은 아닌데요. 이제는 병원의 응급실 문까지 닫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전문의 3명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속초의료원이 응급실을 주 4일만 단축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환자의 생사를 가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 193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준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은 2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4일만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5명 중 2명이 지난달 병원을 떠난 데 이어 또 다른 전문의 1명도 이달 말 사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날에 속초 지역에서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강릉이나 원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인가 어지럼병이 있어서 새벽에 119 타고 여기 오고 그게 좋은데 그게 없어진다면 좀 힘들지요. 속초의료원은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지만 충원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의사들의 연봉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다 젊은 의사들이 주거 여건 등을 이유로 지역에 내려오길 꺼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전문의를 뽑기 위해 가정의학과는 7차례, 마취과는 무려 10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나뿐인 국립정신의료기관인 국립춘천병원도 벌써 5개월째 병원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나마 원장 대행을 맡았던 전문의도 병원을 떠나면서 입원 치료와 전공의 수련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하 지방의료원의 전문의 현황을 보면 원주의료원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속초 22명, 삼척의료원 26명 등입니다. 하지만 이 중 15%가량은 복무기간을 채우면 떠나는 공중보건의들인데 20명이나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 인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일단은 인건비를 올려서 다른 데 가고자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방법이 최선이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의사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의사회가 반대를 하는 상황.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늦어질 경우 속초의료원 응급실 단축 운영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초의료원은 3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과 관련해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의료원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하면 푸른 산의 맑은 공기,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하얀 눈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깨끗한 공기는 옛말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네, 강원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충남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범은 바로 시멘트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의 한 시멘트 공장. 플라스틱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장에선 이 폐플라스틱을 소각해 발열한 열로 시멘트를 만듭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순환 자원을 계속해서 많이 이제
연도별로 봤더니 많이 이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전을 많이 떼면 말은 이제 순환전이라 하지만 쓰레기를 갖다 떼는데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무연탄 연료도 문제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연탄을 태우는 과정에서도 대기 오염 물질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강원도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일명 녹수는 3만 1,000톤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한 겁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2위는 충북, 강원도 다음으로 시멘트 공장이 많은 곳입니다. 공장들은 자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연탄의 사용량을 2030년까지 100% 줄여보겠다 하는 게 지금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장들은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멘트 회사는 친환경 회사가 아니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예전부터 그 환경 피해라든가 자연 훼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친환경을 자체를 저는 언급하기는 싫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충남에 이어 2위. 청정 강원도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3곳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협의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한편 국민행동은 지난해 11월 30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혐의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5.2% 상승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물가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 9월에는 5.6%로 상승폭이 둔화했는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예상대로 전기료와 도시가스였습니다. 전기료는 지난해 4월, 7월, 10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인상됐죠. 이어 바로 1월 전기료 29.5%가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상승률은 무려 36.2%로 통계청이 별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과금 폭탄에 가게 살림이 휘청하고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더해 원재료값과 인건비, 임대료 상승까지 버틸 힘조차 잃었다며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낼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골목 상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 대출 이자가 올라서 버거운데 전기세와 난방비 폭탄까지 쏟아지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각종 고정 비용은 치솟는데 서민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않다 보니 폐업을 고민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목욕탕과 찜질방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왔는데 최근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세 등 각종 요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362만 원이었던 난방비가 올해 1월 662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연료금이 많이 나온 거는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요금을 내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목욕탕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코로나 발생 이후 못 내고 밀렸던 난방요금만 6개월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난방비 폭탄에 맞자 속수무책입니다. 하루에 10명 이내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상 직원들 월급 맞추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2월 달부터 또다시 가스 요금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 오르고 여러 가지 다 요금이 오른다 하니까 그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통시장도 상황은 다를 바 없습니다.
작은 죽집을 운영하는 손추정 씨도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보다 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죽을 끓이려면 매일 가스불을 켜놔야 하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수입은 똑같은데 저렇게 이제 도시가스 값이나 뭐 부수적으로 그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뭐 통값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자재가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오르니까 동반 상승하니까 저희도 또 많이 힘들었죠. 정육점을 운영하는 정병구 씨는 고금리 폭탄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2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료까지 합하면 연 7% 수준이라 충격이 큽니다. 정 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낮은 금리 혜택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제약이 너무 많다고 토로합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죠. 피부로 확 느끼는 부분이죠. 대출을 받을 때 이율이 워낙 인상이 돼가지고. 난방비로 시작해 전기요금 등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공공요금. 가파른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골목 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어린 시절 겨울에 썰매 한 번쯤은 타봤던 추억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서 썰매 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썰매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눈 덮인 명성산 등 볼거리도 일품입니다. 동심을 만끽할 수 있는 SNS 명소 산정호수 썰매 축제에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트랙터가 오리 썰매를 줄줄이 끌고 달립니다.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썰매들. 눈앞에는 하얀 명성산이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넓은 호수를 가로지르니 차가운 바람도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이거를 지금 타려고 한 일주일 전부터 기다렸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 너무 설레요. 완전 핫해서 지금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겨울 정취 물씬 풍기는 이곳은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썰매축제 현장입니다. 연인과 함께 자전거 썰매를 타고 가족과 함께 얼음을 지치며 바람을 가르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즐거운 추억을 쌓습니다. 아빠가 밀어줬는데 엄청 빨리 달려서 재밌었어요. 또 오고 싶어요. 자연경관도 너무 좋고요. 아이 덕분에 좋은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축제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썰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약 30년 만에 썰매를 타보는데요. 옛날 기억도 나고 참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동심을 돌아온 느낌이라서 즐겁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산정호수 썰매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했고 운영도 도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정호수만의 독특한 겨울놀이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데 평창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낚시를 즐기하지만은 여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름다운 경치에서 놀 수 있는 아주 스릴이라는 거죠. 스릴. 아주 스릴 만점입니다. 겨울의 즐거움과 낭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산정호수 썰매축제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해시가 동해안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벌크 하역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인데요. 시는 지난 1월 말 동해안 서부두의 석탄 하역 현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한 하역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역업체는 밀폐 하역 시스템 고장에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